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거듭되는 급락장에서 다들 걱정을 하실 텐데 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면 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지난 금요일 날 또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한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물론 국채 금리가 1.81에서 1.764로 10년물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건 넷플릭스가 한 22% 하락을 했고 뭐 디즈니도 한 7% 하락을 했는데 일단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금리까지 올리는데 실제까지 안 좋아진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를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2주 전에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바로 상승하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이 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이 뭐 긴축을 해서 최근에 금리를 뭐 내년에 3번 정도 올리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뭐 대형 IB들이 4번에서 7번까지 올릴 수 있네. 또 올해 첫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할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최근에 시장 조정의 이유는 일단 연준 인사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이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하면서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브레이너드가 그 다음날 또 인준청문회에서 쓸데없이 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는 바이든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 그리고 조기 긴축하는 것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표방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추구하는 거죠.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미니 우리가 못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이런 리스크가 있고 또 최근에 러시아가 야 제발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운데 노드 스트림 2 빨리빨리 개통해줘. 이렇게 해서 안 해주면 우리 깜짝 놀 거야 한 게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집중하면서 침공을 할 것처럼 지금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이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근간에는 어쨌든 강달러가 있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도발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세계 최고가 한번 돼보겠어 하면서 우리가 뭐 지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만의 TFCMC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우리 대만을 먹여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유가, 고금리, 강달러로 가야 돼요. 최근에 국제유가도 치솟고 금리도 올리고 또 달러도 강해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일단 시장이 인장 강도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주가라는 것도요. 인장 강도가 있다고요. 무거운 물건을 딱 매달아서 쭉 내리게 되면 처음에는 이걸 버팁니다. 왜냐하면 고무줄의 탄성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고무줄이 삭게 되고 인장 강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가 섞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처음에 하락을 해서 바로 반등을 해서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 연준 이사들의 발언, 파월까지 발언하고 또 실적까지 안 좋아지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 다음 주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우리 시장으로 목요일 날 4시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FOMC 회의에서 결국 시장이 우려하는 건 그거죠. 3번을 넘어서 4번이나 7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또는 3월 이전에 조기 긴축이 3월에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1월이나 2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FOMC 회의를 하고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의견은 이제 의사록을 통해서 다음에 발표가 되는데 당장 FOMC를 끝나고 나서는 누가 발언합니까? 바로 파월이 발언한다는 이야기죠. 파월은 항상
시장을 달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7번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 1월이나 2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뭐 긍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혹시 뭐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게 되면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재를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고 아마 이제 최근에 걱정하는 게 긴축도 하고 여기에 긴축을 하는데 성장이 안 나와. 이렇게 되면 당장 골머리가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은 만약에 어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되면 이 데이터 디퍼전스로 어떤 우리의 긴축 모드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지만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브레이킹을 해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킹 못 해주고 또 빠진다면 그때는 또 다른 수정 전략을 짜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느냐.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백약이 모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하락하고 이런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바람 속에서 피는 한떨기 설중매나 설매하나 아니면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시장에서 그래도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강한 종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주에 급등한 종목들의 어떤 화두를 한번 살펴보면 이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성장, 국제정세, 정부정책, 실적. 먼저 성장 섹터에서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도 MS가 분리자들을 인수한다 이것 때문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가가 급변하고 유가 관련주들은 뭐 상한가도 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죠. 뭐 이재명 지사나 뭐 이런 대선 주자들이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정책을 하게 되면 역시 부동산이나 집값 찾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광주에서 뭐 건물 붕괴되면서 뭐 관련해서 감리를 하고 그런 기업들도 좀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시장에 하락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치고 올라갑니다. 이 4가지 화두를 좀 잘 살펴보신다면 시장에 잘 대응을 하실 수 있다. 먼저 성장 섹터에서 2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전기차는 당분간은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전기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됩니다. 여기에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해서 한 이 3종목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현대차가 자율주행하네, 애플이 자율주행하네 하면서 DI가 어떤 강한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동안 조용히 있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우리 뭐 이렌텍이나 덕산테크코피아 뭐 이런 그동안 잘 안 움직였던 종목들도 야, 마진도 좋고 성장성도 있어. 그래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야 했는데 시장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DI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리비안에 뭐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을 공급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슬록다이나 또는 이 슬롯 노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일단 애플 관련주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그 종목들이 사실은 거래도 좀 적고 어느 날 갑자기 튀어올라서 매매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정별로 전환되는 세력의 종목들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좀 뭐 폭발적인 상한가 랠리는 나오지는 않지만 장대 양봉을 서너 개 이렇게 뽑아 올리는 한송 네오텍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데 기존에는 뉴스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좀 양봉을 좀 뽑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이런 종목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고 또 저도 리포팅을 통해서 아 이제 왔구나 해서 이럴 때 좀 리포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증권사 리포트처럼 매일매일 리포트를 써서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나온 종목들이 바로 덱산, 테코피아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안정되어 있고 이 종목이 2차 전지 전해질 쪽에 한 500억 정도 출하하겠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뉴스가 나와서 쫓아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승 초기 항상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일단은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종목을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요 예측 결과 한 일경이 들어왔고 공모 청약했더니 한 114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이게 70조를 넘어서 100조 원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청약을 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일단 한 주당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뭐 소고기라도 한 건 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한 48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왜냐하면 공모가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가 30만 원인데 그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내에서 정해진다고요. 자 그럼 30만 원이니까 200% 하면은 2, 3은 6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시초가는 60만 원에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되면 장중에 가격 제한폭이 상하로 30%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60만 원에 30%니까 63, 18에서 78만 원까지 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30만 원의 공모가 되면 78만 원까지 벌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따상이 되면 시총이 한 182조 정도 되기 때문에 시총 사이즈가 SK 하이닉스를 압도적으로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기 편입이 되고 또 한머니들을 배제를 했어요. 야 너희들 뭐 쓸데없이 팔고 그러니까 너희들 청약 안 줄 거야 하면서 좀 오랫동안 들고 있는 의무 확약을 했던 그런 기관들에게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CATL은 중국의 뭐 가장 지금 압도적으로 좀 높긴 하지만 보조금을 몰아주면서 안방 호랑이에 그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지적재산권을 25년간 축적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 지수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70조만 해도 3%고 또 만약에 따상까지 하면 뭐 6%, 7%까지도 되는데 시총 비중이 3%를 넘어서 하게 되면 다들 시장의 지수 영향을 좀 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봐라. 미국도 급락이 나오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자금을 빼서 다들 좀 몸을 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세게 올라가겠냐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따상을 지나서 2번, 3번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또 그 당일날 수많은 투자자들이 팔고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가 낌새라는 게 있잖아요. 이 종목의 어떤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뭐 30만 원대나 뭐 얼마 안 돼서 된다면 아 이것은 하루 이틀짜리 상승에 그칠 수 있구나. 상장을 해서 하루 이틀 양봉 만들고 그 다음에 빠진 종목도 있어요. 또 이틀이나 3일 정도 상승하고 빠진 종목도 있고 많이 올라가야 5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연 뭐
최대로 되면 일단 시초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면 60만 원 정도 형성이 되면 이 3일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거보다 4, 50만 원에서 형성이 되면 오늘 하루짜리도 끝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직행을 해서 빨리 급등이 나와야 되고 어쨌든 다음 상승을 좀 기원하려면 당일날은 상한가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풀릴 수 있는 돈은 지금 물량은 한 2천만 주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유통 가능 주식은 한 8.85%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의무 하각 비율이 대부분 이제 15일 이상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6개월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초가에 얼마만큼이 형성이 되느냐, 이제 이게 어떤 강도를 좀 표현해 줄 것이고요.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된다면 2, 3일 정도 상승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약하게 된다면 하루짜리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일단 전략을 짜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당일날은 무조건 상한가를 가야지만 그 다음 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종가까지 상한가를 못 가거나 뭐 약간 좀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투자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투자자들께 여쭤봤는데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을 청약 받으신 분 한번 해봤더니 꽤 많은 분들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럼 만약에 내가 배정을 못 받았다면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다는 이야기. 그만큼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몰릴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는 낌새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하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15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이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일 날 매도를 해야 되느냐, 홀딩을 해야 되느냐, 또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증권사 목표치는 조금씩 다 달라요. 뭐 43만 원에서 뭐 그 이상도 가는 데가 있는데 과연 이걸 놓쳤다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될 거라고요. 그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스크가 있다면 관련주들은 다음 주 초에 상장하기 전에 상승을 할 수 있겠죠. 목요일 날 상장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뭐 일부 종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급등했는데 그런 종목은 안 된다. 눌림목에서 공략은 가능하지만 조용히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어떤 화두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공정장비 업체 중에서 좋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양극재나 음극재에서도 좋은 종목이 있고 또 전해액 쪽에 드라이브 거는 종목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까지 들어오던데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지금 양극재 핵심 원료가 그 니켈이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도 있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대응 전략과 LG 엔솔 관련주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지난주에 보면 뭐 GI텍 같은 경우에 상한가도 나왔고 또 조용한 쪽 섹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성장 섹터입니다. 메타버스. 자, MS가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구글이나 애플은 메타버스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우리도 뒤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핀테크나 AI 사업을 하면서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최근에 대선 공약을 AI 쪽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드랍을 걸리겠다 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약간 눌러주더니 밀어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나 바이브 컴퍼니도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중요한 타이밍에 와서 리포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라 게임이나 아니면 뭐 핀테크나 뭐 이쪽으로 AI 쪽으로나 이렇게 파생돼서 드라이브를 거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종목들은 어떤 반등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삭죽기라고요. 그러니까 상승 초기에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마침 대기업과 메타버스 협력을 하고 또 정부의 정책주로 엮이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주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덴트가 여기서 상승을 해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저는 이 종목만 정말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간다. 근데 투자자들한테 이날 가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이때 그 미국의 상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비트코인 관련 ETF는 이게. 그래서 확인하고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너무 빨리 올라가서 좀 놓쳤었는데 좀 아쉬운데 이런 모습을 갖춰가는 종목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AI,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신다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한 두세 종목 정도는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로 비상할 그런 종목들은 잠시 후에 그리고 또 일요일 날 11시에 국고초를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정세. 이제 저는 국제 정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제 정세와 국제 금융이 어떤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그다음 시장이 움직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이 국제 정세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죠. 자, 북한에 미국이 이제 드디어 좀 강공 모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야, 쓸데없이 뭐 우리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 실험도 하고 하네 안 되겠어 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제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우주항공 쪽도 뭐 이쪽하고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소 종목 중에서 이런 우주항공주들도 뭐 시장이 안 좋지만 움직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은 단숨에 이틀만 해도 50%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자,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그 예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 정유 시설을 공략을 했어요. 예멘이 이쪽에 있죠. 자, 예멘이 여기 있는데 이 후티 반군이 여기 수도 사나를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도를 좀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지금 했고 이쪽은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우디가 자 나쁘네 해서 아랍에미리트와 국제연합군을 형성해서 도와줬고 예멘에서 가만히 봤더니 반군이 안 되겠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등치가 크니까 우리가 상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한 아랍에미리트에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볼까 해서 정유 시절을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 사우디가 우리 형제를 괴롭히네 해서 한번 때려줬고 이번에 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중동 때문에 중동이 국제유가가 좀 움직였고 또 이라크나 터키를 있는 송유관도 폭발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꽝 대신 닭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푸틴이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했다고요. 법을 개정하면서. 근데 요즘에 천연가스를 팔고 원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니발리 같은 그런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어떻게든 재정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독일하고 연결하는 천연가스관이 잘 개통이 돼야 되는데 노드스트림 2를 개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을 안 시켜주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 쪽에 드라이브를 병력을 직결시켜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해보고 또 만약에 으름장을 놓은 거죠.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천연가스를 한번 끊어볼게. 너희 고생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노드스트림 2를 미국이 해주게 되면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유럽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넘어가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안 돼 하면서 지금 뭔가를 좀 회유를 하려고 하는데 정 안 되면 노드스트림 2가 안 되면 유가 상승이라도 노려서 우리 재정을 좀 살찌워 보자. 이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가 이틀 만에 한 47% 50% 가까이 올라갔는데
저는 여기서 이날 리포팅을 해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구간에서 하시라 이렇게 문자까지 이제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이틀 만에 뭐 한 50%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한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러시아하고 외교수장 회담을 했는데 특별하게 좋은 회담을 못했어요. 다만 다음 주에 어떤 서면으로 미국이 이제 결과를 좀 발표해주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견은 많이 좁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주들, 방산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건가?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고요. 이것은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좋았다고요. 뭐 탈모 건보를 적용한다, 또 부동산 정책 또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TS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나왔는데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도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히링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부동산 정책 관련주다. 그래서 설계 감리를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 무너지는 것도 감리가 부족해서 아니냐.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히림 같은 종목도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는 어디가 되겠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조선주들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우조선 합병을 하려고 현대중공업이 했는데 EU에서 안 돼 하면서 했죠. 야, 우리가 등치만 불렸다고 해서 독과점이냐? 화물창 기술 보유한 건 30곳이야. 그리고 독점 비율을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냐? 주목구구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업 쪽은 수주 덕에 지금 순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선주들이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움직이지를 못할까요? 대규모 수주도 냈고 성과도 상승해서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통상임금이나 또 삼중이 유중 때리면서 좀 안 좋아진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안 올라갔냐면 성과의 5%를 GTT사에다가 로열티로 지급을 해줘야 되네요.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 한 척당.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프랑스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화물창인데 여기에다 LNG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화물창을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했는데 외벽에 결빙이 생기고 화물창 내부 경계에서 이슬점 상온이 측정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한국형 화물창 2를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개발이 가시화되고 이제 된다면 조선업황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죠. 특히나 국제회사기구에서 2025년도까지는 온실 감축을 좀 절반으로 좀 감축해 보자 하면서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나 뭐 탄소 집약도 지수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 위배되면 벌금을 때리고 못 통과를 하게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면 노후 선정은 교체가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배사할 때 친환경 선박으로 사야 돼.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선주들은요. 시장이 다 하락을 해도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앞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종목을 하나 달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주 사세요. 뭐 현대미포조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면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는. 근데 조선주들은 앞으로 움직임이 좋으니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자,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정부 정책주가 없을까? 원격의료 관련주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격의료가 월별 15만 건이고 누적으로 치면 312만 건을 했어요. 작년 10월까지. 재택치료가 지금 거의 전면화되고 있죠. 은행들도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은 지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의료보험 원격 의료가 개정이 되겠죠. 근데 마침 대선 후보들이 토론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둘 다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토론이 27일이나 31일 정도에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장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설 연휴 전후로 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야 그럼 우리가 연내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조선주나 원격의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통해서 조선주가 움직일 때 됐네? 좀 사이즈가 적은 HSD를 해보자 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실적주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졌는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뭐 또 기타 섹터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아랑곳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저 바닥에서는 제시를 안 해드렸는데 제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자 지금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한번 공략할 때다 해서 단기적으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대세는 아니에요. 삼성전자 죽는 거 보세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미래 성장성을 담보한 그런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공략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주야장천 반도체가 안 올라갈 때 뭐를 보시라고 했어요? PCB, 반도체 기판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을 코리아 사케트 이런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탄력이 둔화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주는 대로 보면 어떤 정말 괴로운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저는 밤에 불을 켜고 시장을 분석하고 국제 정세를 분석을 해서 이제 이게 이런 리포트를 써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최근에 보면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좋아요. 이 바이오주 중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산오피에 이중항체 1조 2조 원 기술 수출한다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치고 눌림목을 주고 계속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건 참 재미있었어요. 당일날 마이너스권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이게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깨소금 맛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못 올라가고 몇십 %에 그치더라도 상승 초기에 있고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공략한다면 이런 한송 네오텍이나 아니면 덕산테코피아 이런 종목들도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는 이런 종목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꼭 우리가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는 대형주가 안 좋을 때는 좀 사이즈가 적은 걸 노려도 됩니다. 그래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교보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도 통했고 또 조선주도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러면 이런 조용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로봇주들도 지고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도 이제 일부 종목은 좀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이슈와 재료를 머금다면 이런 상승 초기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고객들에게 리포트로 제시해드리고 또 공략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 다음 주에는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매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조선주나 원격의료 관련주들 그리고 성장 섹터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잘 보시고 여기에다 이제 엔터주들도 시장이 안 좋으니 바닥에서 솔솔솔 올라가고 합니다. 이런 엔터주나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 되죠. 그럼 실적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뭐 GI텍이나 이런 상한가 종목이나 또 한송네오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제시를 해드렸고 저도 고객들에게 중앙에너비스나 ABL 바이오, 한송네오텍이나 뭐 이런 기타 종목들을 어려운 장이지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장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략을 잘 짜고 우리가 구정 연휴를 잘 보낸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남은 일주를 전략을 저와 함께 잘 짜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보시죠. 그 전략은 토요일, 일요일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